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비가 전국적으로 정말 많이 왔고, 특히 제가 태어났던 경남 쪽도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진주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제 주변 분들은 이번에 피해가 없다고 하긴 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비 피해가 없었기를 간절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전히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쫓아내려는 것도 계속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뉴스들이 어제 오늘 나온 것은 아니니까 그냥 오늘은 이번 주에 발표가 된 지표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7% 상승했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2% 근처까지 물가가 잘 내려오고 있었지만 두 달 연속 상승하고 있고 다시 2.7%까지 올라왔는데 관세가 물가에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소비를 늘렸더라고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상승하면서 0.1%였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소비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6월에는 반대로 소비도 함께 늘어나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나마 밸런스를 조금 맞춰주는 지표들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가 0.5%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S&P 500은 0.8%, 그리고 나스닥이 1.7%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 테크 기업들 대부분이 2분기에 좋은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수요를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 그 중에서도 테크 관련 기업들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코스피는 0.1% 정도 하락했거든요.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주중에 3200을 돌파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목요일에 조금 밀렸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그런 한 주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이번 주에는 8,700억 원을 매수를 했고 개인이 9,400억 원 매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어느 정도는 상승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외국인이 저번 주와 이번 주 모두 매수를 하면서 매수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외국인은 매수를 했었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섰는데 그래도 현물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여전히 하반기에 3,300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를 보면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 텐데요. 최근 2주 동안 ISA 계좌에서 매매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조금 간질간질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매매를 많이 했거든요. 일단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을 200주를 추가 매수했는데 최근에 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으면서 139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환율이 조금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200주를 매수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을 그다지 선호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움직임이 조금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식구로는 키움 고배당을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길래 지난번에 물을 탔었던 100주는 덜어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매수를 했던 두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종목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커버드 콜인데요.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고 있는 상품이고 연 15%를 목표로 분배금을 지급하거든요. 매달 주가의 1.2% 정도를 분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품이고 월 평균으로 보면 120원 정도를 매달 분배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옵션을 10% 비중으로 매도하고 있고 2세대 커버드콜 상품이거든요. 오리지널 상품을 쫓아간다는 장점이 있는데 올해 1월 2일부터 이번 주까지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커버드콜 상품은 1월 2일 대비 주가는 430원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배금을 724원 받았으니까 투자 수익률은 2.8%였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상품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투자 수익률이 3.9%로
커버드 콜보다 약 1% 정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드 콜이 오리지널 상품의 수익률을 능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1% 정도로 잘 쫓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 성과 차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에서 처음으로 한국 고배당 ETF 상품을 데리고 왔는데요. 현재도 금융주 ETF를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고배당주를 골고루 담고 있는 상품은 ISA 계좌에서 처음 투자를 해보거든요. 최근에 한국 배당주들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고배당 상품들도 성과가 엄청난데요.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에 조금 데리고 와보려고 열심히 째려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던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켜보고 있던 세 종목 중에 성과가 가장 좋았던 키움 고배당을 데리고 와보았습니다. 자산 총액은 약 550억 원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적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1년 수익률은 약 60% 정도이니까요. 경쟁 상품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고배당 상품 중에서는 키움 ETF를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본 보수가 원래 0.4%였는데 이번 주에 0.19%로 약 절반 정도 내렸거든요. 물론 기타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될지는 다음 달에 알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 수수료 측면에서는 경쟁 상품보다 조금 더 저렴해졌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하튼 이번 주에 매수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물을 타다 보니까 이번 주에만 550주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먼저 이번 주에 데리고 왔던 키움 고배당은 물을 꾸준하게 탔지만 그래도 약간 마이너스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빠지면 50주 단위로 150주 정도는 더 매수를 하고요. 일단 700주 정도까지는 수량을 천천히 늘려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이거은행은 이번 주에 약간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익률이 괜찮고요. 라이즈 미국 AI도 이제 수익률이 20%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추가 매수했던 타이거 미국 나스닥 커버드 콜도 다행스럽게 매수 이후로 주가가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3% 정도까지는 수익이 나왔는데 이제 500주까지 수량을 늘려두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주가가 마이너스로 내려올 때만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조금씩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츠 종목들은 이번 주에 주가 변동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래에셋 계좌입니다. 이번 주 SK하이닉스가 폭탄을 맞았는데요. 목요일 하루 동안 주가가 9% 떨어졌는데 시가총액 2위 종목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정말 크게 떨어졌습니다. 수익을 전부 반납하고 일단 27만원에서 물을 조금 타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는데 여하튼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현대차는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미래에셋 계좌에서도 드디어 빨간색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오면 16만 8천원부터 5주씩 비중을 조금 조절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DN 오토모티브도 여전히 흐름이 괜찮은데 이번 주에 중간 배당을 발표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코덱스 200 커버드 콜은 이번 주에 분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저번 주와 별 차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분배금도 많이 주고 있고 수익률도 괜찮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입니다. 목요일에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나왔고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가 내년부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파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JP모건이 SK하이닉스에게 겨울이 온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안티를 하고 있다가 깨갱하면서 물러났는데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새로운 안티로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고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엔비디아와 내년에 HBM 반도체를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노이즈는 조금씩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SK하이닉스를 담았던 이유는 현재 실적 기준으로 PER은 7.5배이고요. 향후 추정 실적 기준으로 PER은 6.3배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기업의 PER이 고작 7배 수준이거든요. 이런 회사가 비싸다고 팔아라고 하는 골드만삭스의 주장은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정말 힘들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크게 한 방을 맞았지만 SK하이닉스는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니까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라왔던 5일선을 깨고 주가가 살짝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고 이번 2분기에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계약 언급이 조금 있다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긴 한데, 여하튼 저는 26만 5천 원부터 5천 원 단위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내려오면 물을 계속 타고요. 또 그러다가 주가가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온다면 물 탔던 수량은 덜어내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 정도로만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니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하이닉스가 고전하고 있으니까 반사 이익을 조금 받는 것은 아닌가 싶긴 한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도 주가가 5만 5천 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2%까지 줄어들긴 했는데, 이와 같은 삼성전자도 힘을 조금 내주고 하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DN 오토모티브입니다. 이번 주에 중간 배당 공시를 하더라고요. 중간 배당금은 500원이고 배당 기준일이 7월 31일이거든요. 7월 29일에 보유를 하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아마도 배당금은 8월 중순 이후로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배당금은 작년보다 100원 더 늘어나게 되었고요. 작년에는 4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0원으로 100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배당금을 작년 수준으로 600원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올해 배당금이 작년보다 10%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21년부터 작년까지 배당 성장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도 배당 성장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투자알기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오늘도 고맙습니다.